노동소득.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를 쌓기 시작하는 방법이다. 매달 정해진 날에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모이면 자산의 토대가 된다. 단순히 시간을 파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기술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올라간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처럼 전문 기술을 오래 갈고 닦은 사람들은 같은 노동소득이라도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는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 안에서 노동소득은 지금도 대부분의 부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사업소득. 직접 사업을 만들고 운영해서 돈을 버는 방식이다.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대신 스스로 고용주가 되는 것이다. 작은 식당을 열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하는 것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노동소득과 다른 점은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사업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소득의 규모 자체가 달라진다. 역사적으로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업을 통해 그 첫 번째 계단을 올랐다. 부동산 투자. 땅이나 건물을 사서 가치 상승이나 임대 수입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다. 수백 년 전부터 귀족과 지주들이 부를 유지하던 방식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임대료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자체의 가격도 오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시에서는 땅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처음 진입하는데 큰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이 장벽이지만 대출을 활용해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널리 쓰인다. 부동산은 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자산이기도 하다. 주식 투자. 기업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회사가 성장하면 그 성장의 일부가 주주에게 돌아온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주식시장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단기간에 사고 팔아 차익을 노리는 사람도 있고 수십 년을 보유하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자산을 불리는 사람도 있다. 워런 버핏처럼 장기 투자로 세계적인 부를 이룬 사례가 이 방식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 오랫동안 살아남고 성장할지를 판단하는 안목이다. 지식재산권.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이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다. 책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특허를 등록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그 창작물이 팔릴 때마다 수익이 생긴다. 작가가 10년 전에 쓴 소설이 지금도 팔리고 발명가가 등록한 특허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이 그 예다. 직접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생긴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지만 시장에서 통하는 것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창작과 기술이 결합될수록 그 가치는 더 오래, 더 넓게 퍼진다. 금융상품 투자. 예금, 채권, 펀드처럼 금융기관이나 시장을 통해 돈을 굴리는 방법이다. 주식보다 안정적인 경우가 많고 큰 결정 없이도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낮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이고 펀드는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혼자 시장을 분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다.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꾸준히 복리로 쌓이면 긴 시간 뒤에는 상당한 자산이 된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괜히 전해지는 게 아니다. 상속과 증여. 스스로 벌지 않고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다. 고대부터 귀족 가문이 대대로 부를 유지하던 방식이었고 현대에도 여전히 가장 빠르게 큰 자산을 갖게 되는 경로 중 하나다. 세계 부유층을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상당한 비율의 자산가들이 초기 자산의 일부를 가족으로부터 받았다. 사회적으로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분명 강력한 출발점이 된다. 상속받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부가 유지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스타트업과 지분 매각.
회사를 키워서 팔거나 상장시키는 방법으로 한 번에 큰 부를 만드는 방식이다. 창업자가 회사 지분을 가진 채로 회사를 성장시키면 나중에 그 지분의 가치가 수백 배, 수천 배로 불어나는 경우가 생긴다.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이 방식으로 탄생했다. 매각이나 상장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동안 쌓인 가치가 한꺼번에 현금화된다. 성공 확률이 낮고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공했을 때의 규모는 다른 어떤 방식보다 클 수 있다. 네트워크 효과와 플랫폼.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를 만들어 부를 이루는 방식이다.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중개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이지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 구조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경쟁자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매우 어렵다. 구글, 아마존,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이 원리로 성장했다. 플랫폼을 소유한 사람들은 직접 상품을 만들지 않아도 오가는 거래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며 막대한 부를 쌓는다. 투기.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거나 때로는 순전히 타이밍이 맞아떨어져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버는 경우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직전에 샀거나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샀거나 특정 주식이 오르기 전날 산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분석과 판단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많은 경우 타이밍이 좋아서 생기는 결과다. 이 방식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은 화제가 되지만 반대로 잃은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진다. 반복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부가 만들어지는 현실적인 경로 중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